전 세계 통틀어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예언자 중 한 명인 에드거 케이시는 사상가이자 종교 철학자이다. 또한 그는 잠자는 예언가로 유명한 미국의 인물이다. 1877년 3월 18일 켄터키 주 호킨스빌 교회의 한 농가에서 태어났으며 어렸을 때부터 초감각적 지각을 보였다고 한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혼자 놀거나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영혼과 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힘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모른 채 중학교 과정인 8학년을 마친다. 고등학교 과정을 거칠 돈이 부족하여 농장의 일꾼과 구두방 점원, 그리고 서점 직원과 보험, 영업사원 등을 전전하며 다양한 일을 했다. 24세 때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실어증에 걸려 최면요법을 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자신의 영능력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한다. 학교 교육은 8학년을 마친 것이 전부였지만 최면 상태에서의 그는 난해한 의학 용어들을 줄줄이 말하며 심지어 적절한 치료 방법까지 알려주어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을 구하기도 했다. 그의 이러한 예언은 대부분 리딩 상태인 최면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말하는 것을 옮겨 적은 것들이 전부이다. 어른이 된 케이시는 자신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고 케이시가 유명해지자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많아졌지만 역시 그를 통해 돈을 벌려는 사람들도 많았다. 케이시는 자신의 능력은 남을 돕기 위해서 사용할 때에만 정확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자신의 영리를 위한 리딩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은 타인을 위해 신이 자신에게 허락한 특별한 선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현재까지도 미국이 낳은 20세기 최고의 영각자로도 불리는 그는 수많은 리딩을 통하여 자신이 알지 못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놀라운 정보를 세상에 제공했다고 한다. 특히 1910년에는 글도 읽지 못하는 사람이 최면 상태에서 의사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뉴욕타임스지에 기사가 실린 이후 의사와 과학자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수천 명의 난치병 환자들이 그에게 도움을 구하였고 치료받았다고 한다. 그 중에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윌슨 대통령도 있었다고 하니 그가 결코 헛된 사기꾼은 아니었다는 말이 된다. 이러한 그가 리딩 중 했던 예언들은 높은 적중률로 유명한데 그것은 연도나 날짜까지 정확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전인 치유, 환생 등 영적 원리를 전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운명에 관한 예언을 하기도 했다. 그 예언 중에는 많은 것도 있고 아쉽게도 빗나가거나 아직 도래하지 않은 예언도 있다. 그가 유명해지면서 그의 집 앞에는 리딩 약속을 잡으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치게 되었는데 그렇게 그에게 매일 쏟아지는 편지들은 트럭으로 날라야 할 정도였다고 한다. 에드거 케이시는 최면 상태에서 우주의 모든 지식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기억을 읽어내어 인류의 운명에 대한 예언까지 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이 우주의 마음과 합치되면 그 정보를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의 언어로서 번역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케이시의 두뇌는 신이나 또 다른 영혼과 접촉하는 일종의 컴퓨터 단말기인 셈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에드거 케이시는 우주의 온갖 소리, 빛, 파동을 읽어내 세계적인 대변동, 지진, 지구 자체의 대변동, 즉 지구 지축이동 등에 대한 방대한 내용을 예언하였다. 에드거 케이시는 많은 예언을 하였는데 그 예언들 중에는 정확히 맞는 것도 빗나간 것도 있다. 그는 현재의 경험과 추세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 경향이 바뀌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인 즉 예언이란 100%란 없다는 이야기가 되며 얼마든지 변동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 이치를 잘 모르는 그의 추종자들은 맞는 예언에만 환호했고 비판자들은 틀린 예언들만 입에 올렸다. 다음은 에드거 케이시가 쓴 윤회의 비밀에 기록된 것 중 일부를 소개하겠다. 1. 유럽에서 가축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이 만연하고 이는 다시 미국 서부 지역으로 확산된다. 사람들은 질병이 더 크게 확산되기 전에 수백만의 가축을 도살하고 수각한다. 2. 펜실베니아 알렌타운의 생물물리학자들은 인간 수명을 좌우하는 유전자의 비밀을 풀어낸다. 3. UFO가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모하비 사막에 불시착하고 구조된 외계인은 용자리 성좌의 한 행성이 바로 악마가 지배하는 지옥의 실체라는 유언을 남긴다. 4. 고고학자들은 사해에서 예수님의 형제라고 주장하는 제임스라는 남자가 저술한 두루마리 책을 발견한다. 2001년 예수님이 미국에서 재림하지만 믿지 않아 이들에 의해 고난을 받고 숨을 거둘 것이다. 5. 미국 주식시장이 붕괴로 수천 명의 대형 주자가들의 펀드가 몰락한다. 그러나 이는 중산층의 부흥을 예고하는 전조가 된다. 6. 거리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잡초가 알레르기 환자들에게는 특효약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이 약은 모르핀보다 더 지독한 중독 증세로 무리를 일으킨다. 7. 2명의 미국 재벌이 거액의 재산을 사회로 환원해 구호 활동에 나선다. 한 명은 미디어 재벌, 다른 한 명은
소프트웨어의 전자 관련 재벌로 이들의 기부금은 모든 미국인들의 의료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 8. 소련에서 공산주의가 붕괴된 후에 각 민족들이 독립될 것이다. 그 외에도 세계대전의 발발과 대공황을 예견했고 광우병과 소련 해체를 정확하게 예언했으며 일본, 유럽, 극지방의 지각변동 등에 대하여도 중요한 예언을 했는데 일본의 대부분은 바다 속으로 침몰한다고 예언했다. 여기에는 특이하게도 반드시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고 한다. 이외에도 유럽의 북부는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이 지금 기상이변과 놀랍도록 맞아떨어지고 있다. 그가 한 예언을 좀 더 살펴본다면 아메리카 대륙이 갈라지라는 놀라운 예언이다. 수많은 미국의 넓은 땅들이 바닷속으로 잠기게 된다는 무서운 예언은 두렵기만 하다. 하지만 이러한 예언들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언들이기에 다른 비껴간 예언처럼 비껴가길 바라볼 뿐이다. 여기서 잠깐 에드거 케이시에 대하여 조금 더 알아보자. 그는 특이하게도 최면 상태에서만 리딩이 가능했다고 한다. 우리에게는 에드거 케이시가 높은 영적 수준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영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한 리딩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초창기에는 자신의 가난 때문에 영리를 위한 리딩을 해보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자신의 영리를 위한 리딩은 하나도 맞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 후로는 온전히 타인을 위한 리딩만을 하게 되었다고 하니 그런 에드거 케이시가 영적으로 높이 평가되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 에드거 케이시는 리딩 후 최면에서 깨어나면 그 내용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했는데 보통 그의 리딩은 아내인 에반스가 주도하였고 비서가 기록하였다고 한다. 특이하게도 그의 리딩은 고민이나 고통이 큰 사람일수록 효과가 크게 타나났다고 하니 그 역시 미스테리이다. 에드거 케이시의 최면 치료 중 흥미로운 사례가 있어 소개해본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소녀의 이야기이다. 에드거 케이시가 최면 상태에서 리딩을 해보니 그녀의 숨은 사랑니가 뇌신경을 누르고 있었고 사랑니를 제거하면 될 것이라고 해서 사랑니를 제거하니 소녀의 정신은 바로 돌아왔다고 한다. 누가 사랑니 하나 때문에 뇌가 망가져서 정신병자가 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는가? 이렇듯 최면 상태는 에드거 케이시의 몸에 다른 영혼 즉 신의 개입이 아닌가 의심해볼 만하겠다. 그렇지 않고서야 잠만 잔다고 하여 어찌 타인의 고통을 알며 그 해결 방법까지 알 수 있겠는가 말이다. 어쨌든 이빨이 뇌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한다. 에드거 케이시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초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드거 케이시가 예언한 것 중 대표적으로 맞아들어간 것은 소련의 몰락과 세계 2차 대전 등이 있다. 그 시대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을 비롯해 각계 유명인사들이 에드거 케이시를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931년 명상, 초감각의 메커니즘, 영적 치유와 꿈의 해석과 사후 세계 연구를 목적으로 한 연구계몽협회를 설립하였다. 여기에는 그 유명한 윌슨 대통령과 토마스 에디슨 등이 고객이었다고 한다. 에드거 케이시는 살아생전에 약 5천여 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리딩을 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의 예언에 대하여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자. 제일 먼저 북미 대륙에서 일어날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자. 에드거 케이시는 특히 아메리카 대륙에서 벌어질 변화의 모습을 소상하게 알려주었는데 가장 충격적인 예언은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뉴욕시의 파괴에 대한 내용이다. 그는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의 대부분은 뉴욕보다도 훨씬 먼저 파괴될 것이며 또한 미합 중국 동해안의 대부분은 서해안 지역이나 중부 지역과 마찬가지로 혼란에 빠질 것이다 라고 여러 번 말했다고 한다. 심지어 미국 서부는 갈라질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지구 전체의 대이변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도 했다. 수년 내에는 대서양과 태평양에 각각 육지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현재 해안선으로 되어 있는 대부분의 지역이 해저가 될 것이다. 현재 뉴욕주의 해안지대 혹은 뉴욕시 자체도 대부분 소멸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 세대에 일어날 것이다. 한편 남과 북쪽의 캐롤라이나 주와 조지아 주의 남부도 소멸될 것이지만 이것은 훨씬 빨리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버지니아 자치지역은 오하이오주, 인디애나주, 일리노이주 및 캐나다 남부와 동부 지역의 대부분과 함께 안전한 지역에 포함된다. 서부의 대부분은 기타 많은 지역과 마찬가지로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언했다. 또한 그가 한 예언 중에서는 사라진 대륙 아틀란티스가 있는데 플로리다 연안과 해수면에서 아틀란티스 사원의 잔해가 발견될 것이라고 했다. 특이하게도 에드거 케이시는 20여 년 동안 약 700번 이상을 아틀란티스에 대해 언급하였다고 한다. 그는 이 고도로 발달해 있던 전설의 대륙 문명은 세 차례에 걸쳐서 파멸의 운명을 맞이했다고 한다.
이 전설의 낙원 문명이 붕괴된 결정적인 원인에 대해 그는 거대한 자연의 힘과 인간이 만든 파괴력이라고 했다. 당시 대홍수였던 노아의 홍수대에 피난 나온 사람들이 세계 곳곳으로 스며들어 아직까지 생존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잃어버린 대륙인 아틀란티스의 파멸의 원인은 과학자와 기술자들이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고객들 중 상당수가 환생한 아틀란티스인들이라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아틀란티스인들이 다가오는 재난을 예상했기 때문에 전멸을 면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아틀란티스가 다시 도래한다고 예언했다. 그렇다면 나머지 예언도 알아보도록 하자. 934년에 극지방의 지각 변동의 영향으로 일본 침몰을 예언하였는데, 일본의 대부분은 바닷속으로 반드시 침몰할 것이다라고 반드시를 힘주어 말했다고 한다. 그 말인즉 그만큼 강하게 확신한다는 뜻이 될 것이다. 일본의 침몰로 인해 한국도 많은 부분이 바닷속으로 침몰한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다. 또한 유럽 지역의 변화도 예언하였는데, 특히 유럽 북부는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극지방에 대하여도 예언하였는데, 북극과 남극 지역에 지각 변동이 심하게 일어나고 그 여파로 열대 지역에서는 화산 폭발이 자주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러시아의 모체인 소련의 붕괴와 완전히 빗나간 공산국가인 중국이 민주주의의 길을 향해서 단합할 것이라는 예언도 했다. 에드거 케이시가 수면 상태에서 한 말은 1923년부터 기록됐다. 남아있는 예언만도 1만 4천 권에 이른다. 케이시의 예언 중 1929년 주식시장 붕괴와 대공황, 세계 2차 대전과 소련의 몰락에 관한 것은 모두 적중했다. 그는 이외에도 전설의 대륙 아틀란티스가 실존했다고 믿었고, 남극과 북극의 위치가 뒤바뀌고 대형 지진이 발생해 캘리포니아 주가 물에 잠길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토록 무시무시한 수많은 예언들을 남긴 에드거 케이시는 그가 평생에 걸쳐 행한 14,216건의 라이프 리딩 기록은 버지니아 비치에 있는 ARE 연구개 발효패에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우주의 신과 같은 심령과 통하는 능력을 가진 에드거 케이시. 그는 찾아오는 이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면 상태에 들어간 후 그들의 전생 기록을 읽고 처방하는 이타행 다싱을 실천한 초능력을 가진 예언자였다. 그의 수많은 예언이 적중했지만 빗나간 것들도 많았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무시무시한 예언들은 그저 현실이 아닌 꿈이길 바람하며 좋은 예언만 모두 이루어지길 바람해 본다.